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착한 투자로 이끌어드리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장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국내 시장 파란불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현재 백신이나 남북경협주 그리고 코로나19에 관련된 종목들만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장기적으로는 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또 살펴봐야 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홀로 이제 계획을 세우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 이외에도 최고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놨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방송에서 제공되는 공략제 관련된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까지 오늘 마지막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원하시는 분들 하단에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왼쪽에 전문가님 프로필 사진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출첵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노란톡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까지도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하단에 보이시죠? 종목 요청, 종목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수익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PM풍년이 현재 187.65%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조명이 65.82%, NI스틸이 63%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현탄메탈이 61.55%, 현재 문배철강이 60.68%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메가MD가 55.1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슈프리마 HQ가 그 다음을 이어가면서 40.03%, 현재 진성TC가 37.85%, SCD가 30%, 그리고 백광산업도 30%가량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타점, 2타점, 3타점 정확하게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도움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착한 백성생 시작합니다. 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이번 1시간 알차게 만들어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유는 중국 당국의 규제 우려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받고 있었던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심스럽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인프라 지출 법안을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로 하향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지출 규모는 원래 2조 3천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이 부분을 줄여가면서 양측이 합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높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쇄시킬 좋은 지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소 진정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보셨다시피 조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종목을 골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해서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전략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 톡방에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수익률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종목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에는 저희가 호재나 차트나 전체적인 흐름만 봐드릴 예정인데 노란톡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명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장중이니까요. 좀 대응 전략이 좀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왼쪽에 사진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함께 대기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른쪽과 같이 수익률 인증샷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신이 나셔서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수익률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의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목 노란톡이 들어오시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 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인사말까지 들어봤는데 그럼 전체적인 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일단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는 뜻입니다. 2013년 5월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언급을 하면서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점점점 축소해 나가는 것을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바로 올리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금리를 바로 인상하는 것은 타이트닝입니다. 그거와는 다른 테이퍼링은 매입 자산 규모를 점점 줄여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9일 날 발표된 FOMC 4월 회의록이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리는 제가 금요일 날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지금 높지만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게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연준 회의록에서 한 문구가 부착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가온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 시작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신흥국이나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점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에서도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의 대응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맞습니다. 최근 시장은 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한번 제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궁금하신 게 그렇다면 테이퍼링은 도대체 언제쯤 시작할 거야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S&P 5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의 12개월 예상 EPS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실행이 되고 12개월 예상 EPS가 위기 직전 고점이 EPS보다 약 20% 높아졌을 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5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할 때가 전 고점 EPS보다 20% 높아졌을 때 그 시기에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과거와 지금을 똑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도 20% 정도 높아졌을 때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분기 후반 정도에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주식을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성장주, 아니면 가치주,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주식이 좋으신 것 같나요? 아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질문의 답은 제가 표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2013년 버냉키 전 의장이 테이퍼링 발언한 후에 S&P 500 지수의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얼마나 셌는지를 보여주는 상대 강도인데요.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얼마나 센지를 표시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 보이시나요? 처음에 빨간색을 좀 보시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만 시기가 좀 지나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되고 나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성장주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을 언급하기 전에는 성장주가 굉장히 높았다가 점점점 가치주와 비슷한 상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횡보하는 구간을 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구간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자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치주와 성장주는 상대 강도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과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움직인다면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를 판단하기에 대한 답은 사실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와 가치주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과거에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어떤 주식을 선택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은 도대체 언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라는 좀 질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S&P 500 지수의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상대 강도를 나타낸 상대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그 상대 수익률이고요. 검은색으로 된 게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대칭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거의 대칭으로 움직이는데요. 경험적으로 미국의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을 때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성장주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성장주를 사면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는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오히려 성장주의 움직임이 덜할 때 그때 오히려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선에 내려오지 않은 만큼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본다면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만큼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림을 가지고 지금은 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과하게 빠진 기술주를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전략도 있는데요. 물론 그 전략 역시 이번 주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전략과 다른 하나의 다른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저 PER 종목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이 언급이 된 주된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항상 고 PER 종목보다는 저 PER 종목이 항상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물론 최근 기술주들의 조정의 이유도 이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 PER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과하게 조정을 받고 기술주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것은 이번 조정을 통해 저 PER로 변경이 되겠죠. 그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을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좀 큰 그러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상승 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저 PER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유효한 전략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종목을 찾아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그러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그러한 전략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귤피차님께서도 정말 꼼꼼한 분석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보다 좀 더 정확한 대응 전략과 함께 공략주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지막에는 종목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죠. 정말 알차게 많은 이벤트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만 참여 코드 번호 알려드리고 있죠.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왼쪽에 우리 전문가님 사진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심지어 인증샷 수익률을 실제로 누리시고 계시는 부분들까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이 나시나 봐요. 이러한 종목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QR코드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메라로 찍고 입장 가능하니까 QR코드 활용해 보셔도 좋고 노란톡 활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오늘 제시되는 공략주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 성장주 가치주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한 설명들 도움 주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공략주가 그에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전략은 저 PER 종목을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부동산 개발 종합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온 업종인데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 건설 수주액이 194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건설 업종이 올라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 200조 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도 기대를 해도 되는 업종이 바로 건설 업종인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 코로나로 지연되었던 토목 발주가 최근에 계속 증가 중에 있고요. 최근에 유통 소비가 굉장히 온라인화로 굉장히 변화가 되면서 산업용 건축 수요까지 최근에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수주를 이끌었던 주택은 여전히 낮은 미분양과 전국적인 정비 사업 시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최대 수주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 2024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수주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 업종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회사, 앞서 말씀드린 밸류, 특히 PER 부분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럼 PER 도대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숫자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PER 5.4배 정도 수준입니다. 건설업 평균 PER이 7.8배 정도니까 건설업 중에서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 자체도 PER이 굉장히 낮은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 자체도 낮은데 그 업종 사이에서도 굉장히 낮은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PER이 잘 나왔을까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와서인데요. 일단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데요. 그러자 국내 주요 신용사들은 일제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2020년 9월, 작년 9월에 딜이 무산될 때까지 부정적 검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당해왔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 금융조달 능력이 중요한 외주주택 사업에서 일부 시행사들로부터 수주를 따낼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불리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나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좀 보면 연간 주택 수주가 전년 대비로 41%나 감소한 2조 9,5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손실 2천억 원을 3분기에 손실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사실 지금으로 보자면 완전히 해소가 되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이 회사를 흔드는 가장 큰 악재가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작년 매출은 마이너스 13%밖에 줄지 않았고요. 영업이익은 6.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 그 부분이 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러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 지금 상태, PER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된 건데요. 이러한 이슈에서 벗어난 만큼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개선세 또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투자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작년에 너무나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기저효과로 굉장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분기에 발표된 주택 수주부터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주택 수주건이 1조 1조 1,000억 원으로 이미 성장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목표액인 4.5조 원 대비해서 24%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제가 생각을 하기엔 연간 한 5조 원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5조 원의 회복 기대감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 시기가 적절하게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간 진행해온 대형 개발 사업 중에는 합산 1,100세대가 있는 용산 공릉 개발 사업이 올해 10월에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총 사업비 3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강원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만큼 추후의 모멘텀 역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도 김해도시 개발 사업에도 45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파이프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주택 사업 면에서 이 회사가 수익성은 가장 최고입니다. 건설업 중에서 이 회사만큼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외주주택의 수주 증가분은 이 회사가 건설회사 중에 가장 매력 있는 회사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휴부지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가시화될수록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인트가 이게 끝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 역세권, 그리고 공릉 역세권, 그리고 용산 철도병원 부지 등 대형 역세권 자체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세권 과밀 지역 용적률 완화의 정책, 그 정책의 최고의 수혜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매출 총 이익 같은 경우에 3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자체 사업지입니다. 서울 지역의 랜드마크 부지를 3군데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공급 확대 정책, 이 정책을 힘입어 굉장히 중요한 성장 포인트를 가져갈 것이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체 주택 잔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 잔고가 9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역사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있고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저평가라는 무기가 있죠. 실적 예상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3조 1,469억 원, 영업이익은 4,6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PBR 같은 경우에도 1이 안 되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0.6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PER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5.4배입니다. 여기에 공릉과 철도병원 부지에 대한 이익, 그 부분을 좀 합쳐서 긍정적인 멀티플을 한번 계산해 보면 PER은 한 4.3배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 중에 가장 낮은 PER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주식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인 회사고 충분한 수주 모멘텀까지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 보시면 12월부터 상승을 보인 부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을 하고 현재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121선 라인이 가장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1선을 터치하면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도 121선 부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매수 자리가 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거기다 밸류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 지지 라인은 121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평선이 현재 모여 있다는 점, 지금은 상승의 방향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라는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밸류적으로는 충분히 4만 원 이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략주 부동산 개발 종합 건설 회사로 짚어주셨습니다. 예상 가능하신 분들을 막 지금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성장성과 가치성이 다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앞으로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 제시해드리면서 정확하게 차트처럼 1타점, 2타점, 3타점 매수 타이밍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왼쪽에 사진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좋습니다. 하단에 카메라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찰칵 찍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없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략주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수익률 우리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략주 지금까지 방송에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공략주가 내고 있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풍령 가장 크게는 두세 달 안에 18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NIST, 서현탄 메탈 시장이 계속해서 지난주에서도 흐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60% 가장 적게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상한가를 기록한 백광산업까지 이러한 수익률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종목만 제시해드리고 끝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백전문가님을 통해서 꼼꼼하게 타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략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봐야겠죠. 네,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밸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두 번째 업체는 종합물류 유통 기업입니다. 사실 모회사인 현대기아차 그룹의 물류 유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를 수출을 할 때 독점적으로 맡아서 운반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업의 성장도 있었고 신사업의 기대감까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 부분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성장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성장 포인트, 핵심이기도 한데요. 현대차 그룹의 물류 수요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임 임상과 선박수 확대를 통한 물량 확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의 이익 회복세까지 되고 있어서 성장과 이익 개선세 두 가지 모두 다 좋은 회복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현대차 그룹의 물류, 이 부분에 대한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떠한 신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신사업을 하는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수소 분류 사업 그리고 친환경 해운입니다.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 시장을 준비하는 전방 사업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그룹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통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신사업은 당연히 충분한 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을 하진 않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매우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룹 차원에서 미래라고 생각하는 투자권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인수권이 있었는데요. 바로 버스턴 다이나믹스 투자입니다. 이 투자권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같이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요. 무려 금액적으로는 1,000억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성과도 분명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신사업과 더불어 투자 성과까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본업의 성장도 굉장히 회복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성의 신사업의 포인트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룹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룹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오토비즈라는 중고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회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중고차 가격에 변화가 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5월 중고차 가격인데요. 최근에 급등을 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신차의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사고 싶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고차로 수요가 굉장히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회사가 가진 오토비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매우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성과가 잘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 때문에 주식 가격면에서 디스카운트 당한 주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제가 실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조 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93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매출액이 7.7%,
그리고 영업이익은 7.4% 성장을 했는데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한 수치입니다. 모두 개선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환율과 그리고 유가 상승 그리고 운반비 증가 등에 따라서 실적에 매우 안 좋은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은 정말 큰 성장을 해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라든지 유가 상승, 운반비 증가 등에 대한 나쁜 영향은 2분기부터 굉장히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요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본업의 성장이 아니고 분명히 신사업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강조드렸던 PER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5년의 PER 평균, 이 회사의 평균을 한번 따져보면 PER 평균이 11.1배입니다. 지금 주가 가격이 약 10.4배이기 때문에 5년의 평균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온 밸류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업의 성장 가능성,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사업 포인트까지 과거에 없었던 투자 포인트가 지금에는 더 있는데 밸류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을 가져가야 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9만 원대의 매물이 좀 두꺼워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밸류 매력도나 신사업의 포인트를 본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23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밸류만 보자면 5년 평균 PER 상단인 14.1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본 사업의 성장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자면 한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평선의 지지선은 없습니다만 18만 원대를 터치를 하면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이 기업은 18만 원대가 가장 강한 저항 지지 라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만 원 터치하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략주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합 물류 유통 기업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궁금하신 분들 일단 여러 가지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차트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공략주가 방송 끝난 후에 저희가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국민톡 들어오셔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방송에서만 참여 코드 번호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만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공략주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공략주를 제시해드리고 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방송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마음 급하시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 샵 3989 누르시고 종목 요청이라고 문자 내용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노란톡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여러분들의 주식을 착한 투자를 이끌어드릴 수 있게 착한 백선생, 백종국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제시된 공략주 예상이 안 간다고 많이들 남겨주고 계세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종목명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또한 노란톡에 저희가 꼽아서 선착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꼽아서 상담 도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왼쪽에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카메라로 간단하게 이용 가능하죠. 어디 입장하실 때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는 것처럼 화면에 대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무야호우날드님이세요.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복잡하게 읽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팜스코 남겨주셨네요. 매수가가 8,500원이고 비중 10%인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 우름우름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일단 8,500원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시간은 좀 길게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라인으로는 121선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지 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8,0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500원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8,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부근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목표가는 제가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121선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6,500원 라인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짧게 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우리 팜스코 무야호나홀드님 일단 보유하시면서 그렇게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종목 상담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함께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는 노란톡방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수세미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세진TS네요. 매수가 5,500원, 비중 15%입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다들 아무래도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올라올 수 있을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세진T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매수가를 제가 좀 네, 매수가가 5,5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기다리시면은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121선 라인이 좀 깨져서 다음 라인인 241선인 4,200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5,5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면 4,200원이 좀 깨지게 되시면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캔들이 좀 정배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잘 이겨낼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정도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른 수익이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 저희 전문가님들이 공략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그러한 종목들을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손실권일 때 버티는 것보다 빠르게 갈아타는 것이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이득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기준으로 수익률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종목의 수익률이면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충분히 회복하고도 또 추가적인 수익을 누려보실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공략도 저희 방송에서 오늘 두 종목 제시해드렸죠.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정확하게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께서 1타점, 2타점,
2타점, 3타점까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만 비번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략 좀 받아보시고 수익률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수가, 비중, 종목명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상담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라떼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의미일까요? 네, 아미노로직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4,240원, 4,240원입니다. 비중이 10%인데 답답합니다. 구해주세요 남겨주셨어요. 백전문가님 구해주세요. 4,240원이면 구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하락을 계속 좀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원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올라오긴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면은 3,150원이 깨지게 되면 21선 라인이 깨지기 때문에 손절가는 3,150원을 일단 제시를 해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는 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비중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시 재 매수 구간을 잡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도 교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자면 5월 17일 날 거래되었던 대량의 거래량 그리고 최근 4거래일 동안 거래되었던 이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다 손실 구간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오기만 기다릴 텐데 가격이 올라오면 그게 매물이 모두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좋은 호재성 누수가 아니면은 이 정도의 거래량 이겨내기는 기술적으로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매도를 하시고 21선 라인에서 재매수를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좀 갈아타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갈아타기 의견 주셨고요. 오늘 공략주 2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수익률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전문가가 또 함께합니다. 1타점, 2타점, 3타점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노란톡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 초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주린이 분들 굉장히 많이 함께하고 계시죠. 다날 가보도록 할게요. 다날 매수가 8,010원입니다. 8,010원 비중 20%인데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다날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121선 라인이 굉장히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1선 라인에서 터치를 하고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다행히 반등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올라온다면 매수가인 8,01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8,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오늘 조금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5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6,5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일단 손절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지켜낸다면 충분히 상승해서 8,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날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정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백 선생님, 바이넥스 남겨주셨어요. 바이넥스인데요. 매수가가 17,516원, 17,516원. 비중이 좀 큽니다. 40%인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에선 좀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 2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사실 그 전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27,500원 이상이시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챙기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도움 드렸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갈아타기 의견이 많은 만큼 오늘 공략주 두 종목 제시해 주신 데에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말씀을 드리면 밸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PER 부분에서 저 PER 종목들을 제가 좀 골라왔는데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때는 고 PER 종목보다 분명히 저 PER 종목이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 두 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관점으로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분 안에 빠르게 들어오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왼쪽에 전문가님 사진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1234 누르시거나 하단에 QR코드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김에 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찰칵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착한 백선생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